후보자님, 아무리 비싸고 더러운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지금 야당의 당대표신 이재명 대표가 2017년 쓴 책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후보자님, 평화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남과 북이 서로 대화하고 교류 협력을 하면 위태로운 것이 사라져서 평화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모두 대화와 협력을 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 때 1, 2차 연평해전, 노무현 정부 때는 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대화의 협력을 한 이때 평화로웠습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 대화만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화도 평화를 위한 수단이지만 전쟁에 대비하는 것도 평화를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과거 민주당 계열의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며 오히려 북한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시간과 자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고 방임한 세력이 중국과 러시아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힘에 의한 평화는 이러한 과거의 대화와 협력에 의한 포장된 평화, 실제로는 평화롭지 않은 그러한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는 시도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앞서 말한 본인의 저서에서 아무리 비싸고 더러운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평화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더러운 평화를 위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도록 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불상 발사체라고 하고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우리 장병의 다리가 잘려도 이러한 더러운 평화 때문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살되어도 항의 한번 제대로 못하고 전직 대통령은 삶은 소대가리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후보자님, 그게 진정한 평화입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저자는, 이 책에서 대표는 평화와 통일로 국방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국민 복지 증진에 쓸 수 있으니 얼마나 즐거운 상상인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유럽이 평화로운데요. 그래서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통일이 돼도 주변국이 우리 안보를 지켜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19세기 말에 힘이 없어서 주변국에 의한 정말 식민지를 경험했고 휘둘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역사를 더러운 평화를 위해서 휘둘리도록 우리는 힘 키우면 안 되는 겁니까? 키워야 됩니다. 한국이 제재 압박 일변도 강경책이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만 더 높여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한 첫 번째 핵실험을 언제입니까? 2006년으로 기억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네. 자,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아서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틀린 말 아닙니까? 네. 국군의 이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를 방위하고,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세 번째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재임 기간 중에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군의 이념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후보자님, 북한이라는 체제의 정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도 보면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북한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고 독재를 가리기 위한 인민민주주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는 말 앞에 자유라는 표현이 없으면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사유재산권을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됩니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떼려고 하는 세력들은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와 유사한 체제를 지향하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평화혁명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7년 레닌의 볼세비키 혁명이 연상되었습니다. 당시 레닌이 주장한 군주제혁명, 토지혁명, 빵혁명, 평화혁명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혁명, 경제혁명, 복지혁명, 평화혁명과 유사한 궤를 하고 있습니다. 레닌은 사회주의 혁명 지도자였지만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혁명의 1단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주의 사상이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상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역사가 증명하는데
볼세비키 혁명으로 창궐했던 사회주의는 이미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현존하는 사회주의 일당체제는 독재 국가는 중국, 쿠바, 라오스, 베트남, 북한 등 5개 국가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일부 남미 국가들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현존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 중에 우리가 미래지향적 롤모델로 삼을 국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런 사상을 가진 분들이 다수당의 대표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중에서 자유를 띤 민주주의가 침투되지 않도록 장병들의 사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정신전력을 강화해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또 목숨 걸고 사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 잘 새겼습니다. 동료 의원한테 또라이라고 말하는 아니 의원님 그렇게 상스러운 분들하고 같이 아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동료 의원한테 쌍스럽다 말을 합니까? 자, 레닌의 아니. 볼세비키 혁명하고 아니.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아니, 왜 가만히- 손가락질하는 거야? 자 의원님 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